네, 박혜란의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 힐스의 제이슨호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네네. 오늘 주제가 오늘도 동의보감 내경편에 나오는 이야기 준비하셨네요. 네네, 저는 계속 동의보감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내경편에 네. 진액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진액. 네. 네네. 그래서 한의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네. 진액은 그 인체 내 모든 액체를 총칭하는 용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진액의 시작은 그 우리 음식물이 위에 들어와서 네.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5가지 액체가 생기거든요. 네네. 중요한 5가지 액체. 네네. 그래서 이런 진액들이 네. 부족하게 되거나 네. 또는 너무 넘쳐나게 되면 이게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거가 굉장히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네네. 네네. 부족해도 안 되고 네. 너무 넘쳐도 안 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그 진액이 마른다 이런 표현을 제가 좀 들어본 것 네네, 같거든요. 맞아요. 네. 네네네. 자, 일단 동의보감 그 내경편에 나오는 진액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그러면 먼저 넘쳐나는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일단은 그 신장이 네. 전체 이 모든 액체에 총괄하는 장기는 헤드 오피스는 신장이고요. 신장. 네, 콩팥. 예. 그래서 간은 눈물을 이제 관리를 하고, 네네. 그러니까 간 문제가 생기면 눈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심장은 땀에 관련된 거. 네네. 그래서 땀이 지나치거나 또는 너무 안 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심장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요? 네. 예. 그다음에 침, 입에서 나오는 침 있잖아요. 네네네. 뭐 침이 좀 나중에 노인분들 이렇게 네. 침이 질질 흐르게 되고 네네네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제 침이 너무 안 나오거나 네. 또는 질질 이렇게 너무 나오거나 많이 나오거나. 그거는 비장. 비장 문제고요. 네네. 그리고 그 위액 또는 소화액 이런 네. 것들도 다 비장에서 관리하는 비장에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콧물은 폐가 관리하는 거고. 콧물. 네, 우리 뭐 감기 걸리고 그러면은 콧물 많이 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폐 문제잖아요. 폐 문제. 예. 그다음에 골수 골수? 또는 뇌수. 예. 네네. 네, 그래서 그 관절의 윤활유 같은 거나 네. 그다음에 머리로 올라가서 브레인의 그 뇌수에 네네네. 되는 것들은 전부 콩팥이 관리를 하거든요. 콩팥에서 이거 되게 의외인데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모든 액체를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눴지만 네. 그 진액에서 진을 주관하는 거는 대장이 하고 대장. 네. 네네. 그다음에 액을 주관하는 거는 소장이 하는데 네네. 이 대장 소장도 결국은 위장에 딸린 식구가 되기 때문에 예. 위장의 기운으로 네. 이 진액을 순환시키는데 만약에 위장의 기운이 부족하게 되면 네네. 소장과 대장이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액이 말라서 네. 쪼려들게 됩니다. 진액이 그러니까 그런 네. 표현은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네. 진액이 마른다. 근데 그렇게 쪼려든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예. 그 문제의 시작은 네. 진액이 부족한 거의 시작은 위장에서. 위장에서 시작된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예. 이게 위산에 분비되면서 소화를 돼야 되는데 음식을 거기서 위산이 녹이면서 예. 이제 쿠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이제 액체들이 생기는 건데 네네. 그 예를 들면은 진액이 우리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물질들인데 네. 신체 윤활제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절도 부드럽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 피부와 장기를 촉촉하게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신진대사하고 해독 작용에도 관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네네. 혈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혈액하고 함께 신체를 순환하면서 네. 체내 노폐물도 제거하는 역할이 이 진액의 역할로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네. 우리 몸에 있는 뭐 모든 액체를 표현한다. 네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어떤 그 진액 어떤 네네. 아까 뭐 눈물이나 뭐 네네네. 땀, 뭐 침 이런 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장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그러니까 눈물 같은 건 간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간이 안 좋은 상태가 되면은 그럼 눈물이 같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간에 만약에 열이 생겼을 경우에 예. 우리가 피곤하거나 네. 또는 뭐 음주를
즐기시거나 많이 하셔서 예, 또는 예. 뭐 육류 섭취가 또 많거나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고 이럴 경우에 네. 간에 만약 열이 붙을 경우에는 네. 간이 눈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열이 눈으로 가서 눈물이 좀 마르게 되죠. 눈이 그리고 막 시큰시큰하다 네.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리고 뻑뻑하고 아, 그다음 네네네. 레드 아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빨갛게. 눈이 예. 빨갛게 되죠. 이거는 네네. 간에 열이 생기는 거고 오, 만약에 간에 진액이 부족해서 부족함. 그 말은 예, 예. 간은 남는 피를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이게 간에 저장된 피가 부족할 경우에는 눈에 이 혈액을 공급하거나 진액을 네네. 공급할 게 모자르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이제 뻑뻑함이 찾아오게 되죠. 또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 같은 것도 네, 안구 간하고 건조증.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오, 그래서 네네. 눈물하고 관련된 거는 전부 간이 일단은 아. 첫째 책임감이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아까는 그 땀을 심장하고 연관해 갖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심장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럼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땀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은 예. 심장이 빨리 뛰면 네.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열이 나게 되면 그 열이 너무 과하게 되면 땀으로 심장도 나오죠, 터지고 밖으로. 예. 그 열이 결국은 머리까지 올라가서 머리에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네네. 땀을 내서 열을 끌려고 하는 자정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예, 예. 이 심장에 관련된 경락이 주로 팔 안쪽에 있는데 네네. 그래서 우리 손바닥 중간에서 손바닥에서 땀이 나고 손에 땀이 나는 거는 네네. 심장의 열을 끄기 위한 자정작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네. 특히 이렇게 손바닥에 땀 유난히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런 분들은 심장하고 연관해서 건강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네, 일단 땀은 심장이 첫 번째 예, 예, 책임감이 예. 있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위장에서 생긴 습이거든요. 위장의 습. 네, 이 위장 습은 어디에도 등장을 하네요. 네네. 예. 비장 위장에서 음식이 들어오면은 예. 위산이 나와서 네. 30분 안에 그 음식을 버무려서 네. 죽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30분 이상 정체가 되면 네. 이게 쓸데없는 물이 생겨서 그걸 습이라고 일컫거든요. 네네. 그게 열하고 만나면 바로 땀이 나게 돼요. 네, 네네. 그래서 땀을 더 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땀이 나시는 나는 경우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저절로 예, 예. 나는 땀을 예, 예, 예. 자한이라 그러거든요. 자한. 네, 네. 스스로 자체의 땀 한자. 네. 그래서 언제나 촉촉하게 땀이 나게 돼요. 그리고 네, 운동을 네, 하게 되면 네. 더 땀이 더 나고. 땀이 나고. 예. 이런 경우에는 기가 허한 경우예요. 기가 떨어진 경우, 기운이 떨어지니까 네. 내가 땅구멍을 열고 닫고를 체온에 예, 따라서 예, 또는 예. 외부 온도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조절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떨어졌을 때는 네. 자한이라 그러는데 이럴 때는 뭐 동의보감에 처방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잘 아는 쌍화탕. 쌍화탕. 네. 그것도 기가 예, 예. 허할 때 먹는 약이라. 우리 보통 쌍화탕 감기 몸살에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감기도 이제 기운이 허했을 때 생기는 들어오니까. 거니까. 예. 그다음 뭐 보중이기탕, 환기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처방을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네. 그 식사하시면서 유독 땀을 진짜 많이 흘리시는 분들 주변에서 뵙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 경우에도 이렇게 기가 허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걸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식사할 때 땀이 나는 경우는 역시 기가 허한 게 기본이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와. 몸에 냉기가 일단 침착된 분이에요. 어, 몸이 차니까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 공기에서 네. 우리가 공기 중에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네. 그러니까 저기압과 고기압이 이제 만나면, 심할 경우에 예. 만나게 되면 네네.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거든요. 그렇죠. 우리 차 안에서도 네. 바깥 공기 너무 다르면 안에 이렇게 푹 습기 끼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몸 안에도 원래 네. 찼던 사람이 네. 뜨거운 음식이나 따뜻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음. 내 몸에 있는 찬 기운과 만나갖고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뭐 콧물을 계속 음식 드시면서 닦는 분 있고 맞아요. 어떤 분은 머리에 땀 나고 뭐 이런 예, 분들 있잖아요. 예. 일단은 기가 허한 데다가 네. 몸에 냉기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겠네요. 하면서 기운도 올리는 기운도 올려주는 음식이나 한약 처방을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다음에 자, 반대로 네. 도한이라고 있어요. 도한. 도한은 잠잘 때만 땀이 나요.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그리고- 잠자리가 뭐 축축해졌다 이런 네네네.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땀이 멎어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음기운이 허한 거로 우리가 진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음기운이 약하면 네. 양기운만 살아 있는 거예요. 그게 넘치진 않는데 네네. 음이 대체적으로 약하니까 양기운이 남아서
양기운이 밤이 되면 어. 음기운이 또 이렇게 양기운하고 조절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음이 허하니까 양만 남아서 그게 땀구멍을 그냥 저절로 열어버리는 거야. 네네. 그게 해가 진 이후에 네. 이제 밤에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그럼 동의보감에는 네. 당귀 육황탕이라는 처방이 대놓고 나와 있는데 당기 육황탕. 육황탕. 네. 네네네. 그래서 이 황자가 황기예요. 아 황기. 네. 예, 그래서 예. 황기가 기가 허할 때 어. 또는 땀을 지나치게 땀이 나는 경우 그걸 멈추게 하는 그런 좋은 약재거든요. 아 네네. 이거 우리 왜 그 삼계탕에 넣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삼계탕도 기를 아, 보한다 할 때 이제 황기를 더 네네. 추가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거에 관해서 아 나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지? 그냥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신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네네. 이런 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게 또 비장을 또 침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비장이 안 좋은 것을 침이 많다 아니면 침이 없어서 뭐 입안이 마른다 이런 걸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네. 비장에 열이 있거나 위에 열이 있으면 네네. 아무래도 입이 마르면서 네. 소화액들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비위는 음식 관리에서 나오는 거라 네네네. 음식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침이 너무 없으면 침도 소화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침이 너무 안 나오면 네. 위만 고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조절을 해야 되고 네. 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아 해드리면 땀에 예예. 아까는 이제 스스로 나는 땀, 네.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땀을 네. 자한이라 그랬고 네. 도한은 잘 때만 나오는 잘 때만 땀이고 그렇죠. 예예. 두한이에요. 머리에만 나는 땀. 두한. 네. 오, 머리 네네. 쪽에서만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머릿속이 흥건하게 젖을 네. 정도로. 그 네네. 이게 양기운이 머리에 다 모인 거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기 나쁜 기운 밖에 있는 나쁜 기운들하고 나의 양기운과 부딪히게 되면 네. 진액을 끌고 위로 올라가요 다. 아, 그래서 네네. 양기운은 머리로 이제 위쪽으로 올려보내는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결국은 양기운이 너무 나중에는 모자르게 되고 모자라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습까지 낀 사람들은 네네. 머리에만 나는 게 아니라 이마까지 땀을 나게 되거든요. 네네. 이것도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머리에 땀을 난다는 얘기는 너무 양기가 위로 뻗는다는 얘기 때문에 나중에 뇌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안압이나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미리 이제 치료를 해야 될 상태인 거고요. 네네. 또 겨드랑이 명치하고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경우 있어요. 겨드랑이하고 명치예요? 네. 예예. 겨드랑이 땀 많이 나서 이제 그런 분들, 액치 예, 나와서 좀 예, 예. 고민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일단은 겨드랑이는 심장하고 가까운 쪽이라 네. 특히 왼쪽 네. 그리고 심장의 경락에서 첫 번째 혈자리가 겨드랑이에서 시작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심장 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네네. 만약에 심장에 피가 너무 몰려갖고 네. 너무 빨리 뛰거나 이럴 때는 예. 이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아. 명치도 심장주의라 네네네. 그리고 가슴에 땀 유달리 많이 나고 겨드랑이 예. 나는 경우 네네. 이럴 때는 심장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 여기 처방이 네. 진해탕하고 복령 보심탕이라고 아예 진해탕이요? 예 진해 진해. 네, 예예. 진해탕하고 네. 복령 보심탕이라고 예예. 심장을 보호한다 그래서 처방이 근데 나와 있는데 그렇게 심장을 보호해 주면 뭐 네. 겨드랑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명치 가슴골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조금 완화가 돼요. 네네 심장 열이 꺼져서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게 되면 예예. 열이 안 나니까 당연히 땅구멍이 저절로 조절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진액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눠주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내 몸에 어떤 이런 진액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셨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이 또 어떤 장기와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건강을 좀 살펴볼 수 있는지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저희 전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슨호 원장님과 함께 우리 몸의 진액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진액이 너무 많거나 부족할 경우에 생기는 그런 질병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 이제 땀을 책임지는 심장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는 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은 그 진액이 네. 부족하거나 너무 네. 넘쳐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진액이 너무 넘쳐나는 경우는 주로 땀 문제예요. 땀 문제. 네, 땀이 많고 예. 나머지 진액이 넘쳐나서 문제가 생기는 건 드물고 아, 네네.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임상에서 되게 많거든요. 예예예. 그래서 만약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진액은 양하고 중에 음에 해당하는 거라 네. 이제 물 계통이잖아요. 액체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이 허해지는 음호증이 생기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어항에 물이 부족하면 네.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이렇게 뛰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조증, 막 이렇게 조급한증들이 생기고 네네. 뭔가 마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네네. 그래서 체내 진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건조한 것들이 생기게 되고 네네. 신체 기능은 당연히 저하되는 일들이 그렇겠죠. 생기거든요. 예예. 그게 뭐 예를 들면 입안이 건조하니까 구강 건조가 생기고 네. 그죠? 그래서 갈증이 계속 되면서 생기게 되고요. 예. 네. 이 자체가 이제 비위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음식에서. 그다음에 체액이 부족해서 대장에서 진액이 부족하면 네. 대변이 건조해지죠. 오. 그래서 변비도 진액 부족으로 진액 생기는 부족이 거예요. 첫 번째예요. 네네. 네네. 그리고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네. 가려움증이나 각질이 생길 수 있는 게 뭐 이제 건성 같은 거. 네, 피부 예, 건조증이죠. 예. 그리고 체력이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혈액도 부족하게 되고 피로감을 그렇죠. 쉽게 느끼기 때문에 네네. 체력이 저하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빈혈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빈혈도. 경우에도 마찬가지 네네. 해당이 되네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오래 놔두지 말고요. 네네. 채울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얻기 전에 내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네, 진액 보충을 위한 생활 관리를 좀 알려드릴까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네. 예. 진액 보충을 위한 생활 관리. 네네. 예. 어떤 물을 많이 마셔야 되나요? 일단 기본이죠. 아, 그래요? 그죠? 네, 예. 수분 섭취를 해야죠. 뭐 예. 물은 하루에 6컵에서 네. 8컵은 기본으로 마셔야 네, 되는데. 식사 중간에 말고만 예. 빼고 나머지는 하루에 이렇게 채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8시 이후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오후 8시요? 저녁? 네, 저녁 네네네. 8시. 그러면 밤에 또 소변 보러 일어나야 되니까 그쵸. 특히 이제 노인분들은 8시 이후에 음식 섭취를 좀 줄여서 줄이시고. 하고 8시 전에는 식사 중간에 말고는 네. 총 합해서 한 6컵에서 여섯 8컵은 꼭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물을 진짜 안 마시거든요. 보통 많이 마신다고 해봤자 하루에 2컵 이상을 넘어가지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부족할 경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아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거기다가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쵸. 수분이 많이 이제 증발이 되잖아요. 네네네. 입을 통해서. 네네. 더 다른 분보다 더 마셔야 더 돼요. 많이. 네네. 그렇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물은 6컵에서 8컵 정도를 마셔줘야 우리가 진액을 좀 보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네. 또 그리고 어떤 생활 관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음식에서는 네. 수분이 많은 것들이 뭐 잘 아시는 오이나 배, 수박 네네네. 뭐 이런 것들 채소 과일들. 네, 네. 채소들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좋고요. 예. 그다음에 드실 때 네. 많이 씹게 되면 예. 꼭꼭 씹게 되면 침이 생기잖아요. 생기죠. 그 침이 좋은 액체고 소화하기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드실 때 꼭꼭 씹어 먹어도 네. 내가 물을 덜 마셔도 그 침으로 보충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 파워가 굉장히 세거든요. 네네. 예, 침은 아주 중요한 거라 이게 신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네. 옥액이라고 그러기도 해서 표현이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침을 네네. 뱉지 않는 게 네. 이 동의보감에서는 지시가 나와요. 어. 진액을 돌리는 방법 그래서 네네. 침은 뱉지 않는다. 어. 그래서 입안의 진액은 아주 귀한 것이라서 네. 항상 입에 물고 있다가
다시 그걸 삼키게 되면 네. 정기가 좋은 기운들이 보존이 되고 네네. 얼굴과 눈에 광채가 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음식 예. 드실 때는 네. 항상 꼭꼭 침이 씹어서 많이 침이 나오게 많이 하고 나오게. 낮에도 식사 네. 중이 아니어도 네. 침이 만들어지면 네. 그거를 뱉지 말고 예. 다시 삼키면 좋은데 음. 이거를 일부러 하는 그 건강요법이 있어요. 뭐 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예, 예. 혀 끝을 네. 입천장에 대고 네. 한 이렇게 10번 정도 돌리게 되면 동그랗게 네네. 침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모아져요. 그 예, 침을 예. 삼키는 건데 네. 이걸 만약에 9번 삼키게 되면 네. 거의 뭐 인삼을 다려 먹는 거랑 비슷하다 할 정도로 네, 그냥 침을 네네. 9번 삼키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네네. 건강에 도움을 준다. 네네. 그래서 침의 성질이 오. 훨씬 더 예, 예. 강력한 파워 있는 침으로 바뀐다. 네네. 그래서 네. 요걸 이제 신수 신의 물 그래갖고 네네. 9번 돌린 물을 신수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침이 굉장히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예. 우리 진액의 순환 네. 돌리는데 큰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네. 좋고요. 네. 또 한방차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진액을 보충시키는 보충해주는. 네. 네네. 첫 번째가 잘 아시는 오미자고요. 오미자차. 네. 예예예. 5가지 맛을 네, 가졌기 네, 때문에 네. 오미자라고 불리는데 네. 체내 진액 보충하는 데는 1등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네. 오미자차가 사실 시중에 뭐 티백이나 이런 거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냥 그런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분을 잘 보시고 예, 예. 오미자가 100%면 100%면 괜찮아요. 당연히 내가 오미자를 직접 예. 사서 다리는 음.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오지만 네네. 만약에 다른 것들이 첨가됐거나 이러면 네. 오미자의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네네. 한번 그런 거 좀 보시고 보시고. 네. 네네. 이거는 수족 다한증까지 네. 조절이 될 정도로 효과가 오미자차가 좋고요. 네. 네네. 그리고 폐 기능도 강화되기 때문에 예, 예. 오미자는 5가지 맛 때문에 네. 오장육부 그러니까 오장에 거의 네. 다 효과가 미칠 정도로 네네. 좋고요. 네. 그다음에 생맥산이라고 하는 이거는 처방인데 이거 들어봤는데요. 네, 인삼, 예. 맥문동, 오미자가 맥문동. 세 가지가 인삼, 들어가요. 맥문동, 오미자. 여기도 오미자가 들어가네요. 예, 네네. 예. 이거는 특히 여름에 네. 땀을 많이 냈을 때 네, 네. 그래서 땀 많이 나고 진액이 막 빠져나갔을 때 네. 급하게 채워줄 수 있는 약이라 아주 네네. 효과가 크고요. 요런 거는 그러면은 집에 좀 네. 장만을 해 두셨다가 네네. 뭐 갑자기 뭔가 막 일을 많이 해서 갑작스럽게 땀을 막 많이 흘려서 기 빠진다, 진 빠진다 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임시 처방으로 드시면 좋겠는데요. 네, 특히 예. 물을 마시기가 좀 힘들다. 예, 예. 네, 있어도 마시기가 싫다 이런 예, 분들은 예, 예. 차라리 이런 차로 수분을 보충시키는 게 훨씬 낫죠. 그렇군요. 네. 네. 생맥산 네. 요것도 티로 네. 예. 네. 그다음에 산수유차. 산수유. 예, 네. 산수유. 이거는 뭐 너무들 많이들 아시긴 네. 하지만 차라기보다는 약간 산수유 뭐 액 이런 거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예, 차가 제일 무난하고요. 예. 액체는 좀 더 좀 더 진하게. 졸인 거니까 예. 진한 거니까 네. 당연히 물 타 드셔도 되고 예. 산수유 이거 다 거의 다 신맛이 있는 것들이라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예. 자양강장제 역할도 하고 네. 기운도 북돋아주기 때문에 네네네. 당연히 신맛은 우리가 시다 맞아요. 그러면서 들여 이렇게 마시면서. 들여 마시잖아요. 예.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오히려 방지를 하기 때문에 네네. 수렴시키죠. 안으로 끌고 오, 들어가니까 네네.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가 호할 때 네. 아까 땅구멍을 여는 힘이 약해서 땀이 저절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환기만 갖고 다려 드셔도 환기만 네, 따로. 환기차. 예, 환기차. 네, 그래서 기운이 약하고 식사하실 때 땀 나고 네네네. 이런 분들은 환기차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건재상 가면은 네네. 약재상 가면은 그냥 네. 쉽게 구하실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잘 쓰는 약재들은 예. 이제 한국 마켓에도 팔아요. 나와 있는 걸 봤거든요. 네네. 이런 환기차 다려 드셔도 좋고요. 네네. 예. 자, 일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몸에 진액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이제 넘쳐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진액을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관리법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려 드실 수 있는 뭐 차도 좀 소개를 해 주셨고 뭔가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은 조심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네, 이제 겨울로 치닫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겨울에 만약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네네. 그다음 여름에도 땀이 많이 나긴 하잖아요. 예예. 수분을 당연히 보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특히 겨울에 겨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봄이나 여름에 그 잘못한 결과가 그때 나와서 질병이 생길 수 있어서요. 그러고 그러니까 날이 좀 선선해지고 차가워질수록 우리가 더 네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네. 우리가 체온이 밖에 온도가 낮으니까 네. 그 내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구멍을 닫거든요. 네네. 닫아서 땀이 나가지 않아서 내 체온을 유지하게끔 해야 되는데 네네. 반대로 땅구멍이 열려서 땀이 나가면 네. 내 체온도 떨어지게 되고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겨울에는 네. 땀을 많이 내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운동을 하거나 한다거나 또는 예.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너무 땀을 많이 내게 되면 보통 우리가 겨울에 날이 선선해지면 추우니까 네.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뜨끈하게 몸 네. 지지신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신데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네요. 너무 많이 내지만 않으면 돼요. 네, 너무 땅구멍을 많이. 열어서 예. 그냥 순환시키는 정도로만 하면 되고요. 네네네. 다른 계절보다는 예. 겨울에는 땀을 많이 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땀이 너무 나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되고요. 예, 예. 만약에 겨울에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도 기가 허해서 땀이 난다. 예, 이 정도면은 심한 거라 그때는 음식도 네. 땀이 나게 하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매운 맵거나 뜨겁거나 마늘, 파, 부추, 네네. 생강. 마늘, 파, 부추, 생강. 요거는 겨울에 땀이 많이 날 경우에는 네네.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땀을 더 많이 내게 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네. 보통 이렇게 좀 손발 몸이 좀 차가우신 분들이 네. 좀 이렇게 열을 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데 네네. 오히려 겨울철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런 음식들은 좀 삼가셔야 되네요. 네네. 그러면은 열을 내주는. 땀이 아예 안 나는 분들은 이런 네네.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예예. 많이 날 경우에는 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추천을 해드렸어요. 네네. 자, 일단은 이제 뭐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또 건강을 챙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에 좀 땀을 많이 내는 것이 건강상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겨울에는 그냥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우리 진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미자차, 생맥산, 산수유차, 환기차 이렇게 좋은 티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겨울에는 그냥 따끈한 차로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나는 좀 원장님 만나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또 직접 연락 드리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전화번호 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213 지역이고요. 500에 7447번 213 500에 7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스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